보겠습니다. 6번 문제도 이건 우리 그 교재에서도 많이 연습을 했는데 교재의 문제가 더 어려워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두 개 항을 주고선 몇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항 주고선 그 다음 항 구하라는 이런 문제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에 대한 사항도 다 이해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등차 수열 그러면 여러분들 떠올려야 될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안 떠올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첫 번째 일반항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일반항. 뭐 A에는 A 플러스 N-1D. 초보죠? 초보죠. 예. 대부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N에 관한 1차식이고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N 앞에 개수가 뭘 나타내준다? 공차를 나타내주는 거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등차 중항에 대한 이야기죠. 등차 중항.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양옆에 거 더한 거는 가운데 거의 2배와 같다. 이런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공식. 네. 합공식은 이제 뭐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을 때의 합공식도 아셔야 되겠지만 첫째 항, 끝항을 줬을 때 합공식도 알고 계셔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라고요. 이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면 첫째 항과 끝항을 갖다가 더해보세요. 그러면 11 이렇게 나오죠. 1, 10, 11 2, 9 더해도 얼마예요? 11 3, 8 더해도 얼마예요? 11 4, 7 더해도 얼마예요? 11 5, 6 더해도 얼마예요? 11 그래서 11 곱하기 5 엄밀히 얘기하면 첫째 항 플러스 끝항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n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공식들까지. 그리고 뭐 이 합공식,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n에 관한 2차식을 의미해준다. 그리고 n제곱 앞에 개수에다가 2배를 해주면 공차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SN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2분의 D n제곱 플러스 뭐 n 이런 꼴이 우리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룰 때 n항까지의 합공식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고 싶은 거는 이 n제곱 앞에 개수에다가 2배를 해버리면 바로 공차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n항까지 합을 구했더니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었다.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2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데요? n제곱 앞에 개수에다가 2를 곱해주면 공차가 된대도요.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이 돼버린대도요. 선생님 어떻게 뒤에 거는 아셨어요? 여기다 1 넣어주면 얼마예요? 3. 여기 모르죠. 공차까지는 알았죠. 1 넣어줬을 때 3 나오려면 플러스 1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자연스러워지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이런 계산적인 문제들은 어떠한 식의 변형이 오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은 딱 요겁니다. 뭐 그 다음 내용도 하나 더 있죠. 뭐 등차 수열에 관련된 게 아니고 모든 수열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SN과 AN 사이의 관계식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 첫째 항이 있으니까 또 공차 얘는 A 플러스 2D구나 그래서 10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죠. 얘가 얼마예요? A 플러스 2D 왜 A 플러스 N-1D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첫째 항이 2잖아요. 그럼 2D가 얼마야? 8. 2D가 8이니까 D는 얼마예요? 4.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D가 4다. 예. 그러면 A5라는 거는 A, 2 더하기 N-1, 5-1 곱하기 4 해가지고 얼마? 18. 이렇게 값을 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시험지에 이런 풀이가 들어가 있는 학생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개념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얘가 A3, A4, A5, A6, A7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빼내더라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항, 그 다음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렇게 뽑아내더라도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공차가 만약에 D였다면 일로 갈 때는 공차는 2D가 공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그러면 A1, A3, A5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2, 10, 8 더해서 갔네? 8 더해서 얼마? 18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이런 계산이 우리는 복습할 때는 해줄 수 있지만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뭔 계산합니까? 예, 얼마나 배려가 돋습니까? 네. 산수 안 하게 해주려고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2, 10, 8 더해가지고 18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게시판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올려주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보면 뭐 지금 지수 로그하고 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수열을 공부하고 나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쉬운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어려운 거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말 정도는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했는데 어려운 건지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건지 이 정도는 구별해 주셔야죠. 공부를 했다면 이 정도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는 있는 건가. 단순히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그냥 등차 수열에서도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겠다. 첫 번째 항 뽑아냈어요. 네 번째 항 뽑아냈어요. 세 칸의 간격이잖아요. 공차가 3D. 그러면 7번째 항을 끄집어내고 그다음 10번째 항 끄집어내고 이렇게 나가더라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개념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6번 문제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이게 이 문제